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속뜻사전으로 어휘력을 높이는 분석 한자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138번째 시간인데요. 자, 아래 문장은 저기 인터넷에 올라온 YTN 그 뉴스입니다. 12월 16일자 기사인데요. 아주 뜨거운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과세 본격화, 개인정보 확보 관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지만 신문에는 전부 한글로 되어 있죠. 그 한글의 의미 자체는 바로 이렇게 한자의 음만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사실 음을 가지고서 그 한자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겠죠. 자, 우리 한 단어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에 관한 건데요. 가상이란 것은 고집 가짜죠. 이건 생각하다, 생각성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가짜를 어떤 진짜처럼 생각하는 것을 가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화폐라는 것은 우리 돈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라는 것은 어떤 재물을 뜻하는데요. 어떤 물품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뜻하는데요. 그 패라는 것은 돈을 뜻하죠. 이렇게 물품을 이렇게 사는 데 쓰이는 돈, 그것을 이제 화폐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과세,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것이죠. 과자는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세금을 매기다 이런 뜻인데요. 본격이라는 것은 본자라는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격이라는 것은 격식, 어떤 법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 근본적으로 맞는 올바른 제도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제대로 갖춰진 하나의 그 과세 제도를 이렇게 되화자죠. 과세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가상화폐가 어떤 것인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죠. 실제로 이런 동전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건데요. 이것은 하나의 그 심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그지 이것은 이제 온라인상에만 활용될 수 있는 존재하는 하나의 암호화폐인 것이죠. 실제로 일본이나 유럽연합에서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화폐로서 법정화폐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지불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기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라이트코인 아주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려 하나에 한 단위에 2천만 원씩 합니다. 평균. 최근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아마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게 이렇게 화폐로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주식처럼 세금을 매기겠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아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정보가 이렇게 잘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려면은 개인 정보를 확보한다. 확실하게 보라는 것은 이제 보유하고 갖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확실히 갖고 있는 것이 관건.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우리 어떤 뜻인지 한 글자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보,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사실을 뜻하는 거겠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 개인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 그런 것을 우리 정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관이라는 것은 빗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게 이렇게 문에다 이렇게 걸쳐놓은 가로로 된 막대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자물쇠를 뜻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런 빗장이 이제 관문으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관문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음요소로 쓰이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글자가 북실관이라는 뜻입니다. 북이라는 것은 이렇게 두드리는 북이 아니라 어, 그 배를 짤 때 쓰이는 그런 도구인데요. 우리가 배 짤 때 이렇게 실을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겹쳐 놓으면 이렇게 천이 되는 것이죠. 요걸 이제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로로 된 거를 이렇게 C줄이라고 하는데요. 이 C줄을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촌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북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배처럼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제 C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좌우로 옮기면서 C를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C를 꿔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북실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본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관문으로도 빗장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문이라는 것은 어떤 국경이나 어떤 한 중요한 요새를 뜻하고 있죠. 국경이 어떤 중요한 요새가 뚫리면은 마치 빗장이 열린 것처럼 나라의 문이 열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관문이라는 것은 하나의 빗장을 걸어놓은 그런 문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나라의 하나의 좌물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권이라는 것은 이제 열쇠를 뜻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쇠금자가 보이죠? 자, 문을 여는 쇠를 바로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요 권자가 하나의 발음 요소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음요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그런 쇠를 바로 열쇠라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한자죠. 그래서 빗장을 여는, 그 관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을 바로 우리가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매기려면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세의 어떤 핵심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속뜻사전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속뜻사전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형태소 분석법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한자어를 이렇게 풀이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전은 관건하면은 한자만 이렇게 변기되어 있죠. 즉 관건이라는 것은 한자의 음에 불과합니다. 뜻을 모르면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여기 보면 이제 빗장관 이렇게 뜻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문을 열지 못하게 걸쳐놓은 어떤 가로로 된 그런 막대기를 빗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즉 하나의 자물쇠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열쇠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빗장과 열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문빗장, 문을 이렇게 열지 못하게 가로쳐 놓은 걸쳐 놓은 가로로 된 막대기를 문빗장이라고 하고 있죠. 그 열쇠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사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핵심적인 것을 바로 이렇게 관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전만 봐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한자는 자동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한자는 쓰는 것보다 이처럼 뜻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설사 한자를 쓰지 못해도 이런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이 관건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해했을 때만 우리가 이러한 문장으로 된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취득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가상화폐에 관한 신문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관건이라는 한자어를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